역시 휴대폰이 온라인인데요. 얘들아 1교시 진도 수업 한 1교시 한 시간만 하고 그 다음에 아우 큰일 나네. 이거 어제 아침에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감기가 낫긴 했는데 목이 이제 간 상태로 끝나가지고 내가 안 좋고 있어. 그래서 어제 수업을 했더니 목이 좀 더 맛이 가가지고 오늘까지 하면 아마 완전히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그 1교시 진도 내용 수업은 학교에서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이제 가끔 한 번씩 툭툭 나왔을 때 처리하기가 힘든 개념만 지난주에 예고했지. 지난주에는 이제 간단한 거 했잖아. 관성이라 이런 거 했잖아. 오늘 하는 게 뭐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좀 드물게 나오는데 하여튼 알아두는 게 좋다라는 개념 가보자고. 정리 잘 해주세요. 일단 마찰력부터 간단하게 출발해봅시다. 아우 정말 마찰력 이렇게 구한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뮤 n으로 구한다는 거. 뮤가 이제 마찰 개수지. 마찰 개수고 n이 수직 항력이니까 이건 마찰 개수니까 개수가 없다 하면 되는 건데 소리를 잘 못 내겠네. 수직 항력이라는 거 아마 알고 있을 거야. 면이 그죠? 바닥이 혹은 벽면이 혹은 천장이 물체를 이렇게 떠받치는 힘이지. 아무튼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죠? 두 가지로 나뉘는 게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정지 마찰력이 있고 운동 마찰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정지 마찰력은 어떻게 구하고 운동 마찰력을 어떻게 구하냐는 건 간단한 거야. 정지 마찰력은 정지 마찰 개수를 써주고 수직 항력을 곱하면 되고 운동 마찰력은 운동 마찰 개수를 써주고 수직 항력을 곱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마찰 개수가 얼마라고 주어지든가 아니면 마찰이 없다고 하든가 요즘의 트렌드는 마찰력이 일정하게 작용한다. 그냥 어떤 힘 F로 요 정도만 처리를 하는데 요게 이제 가끔 학교생들이 그 옛날 그 교육과정에 젖으셔가지고 옛날 추억에 그냥 그 옛날 거 개념을 툭 던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알아두는 게 좋겠다는 거야. 그래프도 아마 알고 있을 텐데 마찰력 그래프 기억나니? 이렇게 해가지고 수제비 마찰력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었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좋습니다. 외부에서 힘을 이렇게 주면 마찰력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툭 떨어진 다음에 일정해지는 이런 식의 그래프였어. 툭 떨어지는 영에는 볼 거 없어요. 그냥 사실 끊어도 되는 부분인데 일부러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정지 마찰력이죠. 이제 일정해지는 이 부분이 운동 마찰력이고 여기 꼬다리가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인데 아우 목소리가 너무 좋은 말이야. 둘째 때문에 감기 걸려가지고 약을 너무 센 거 먹었나봐. 몽롱하네. 수업하려고 약을 센 걸 먹었지. 니네 그거 알아? 코싹? 코싹 몰라? 그 코감기 걸렸을 때 먹는 코싹. 코싹을 왜 모르지? 되게 유명한 친구인데. 엄청 세 이거. 근데 한 방에 그냥 끝나거든. 근데 어제부터 좀 코싹을 계속 먹고 있었는데. 아무튼간 이렇게 됐는데 니네가 뭐를 자꾸 헷갈려 하냐면 지금 여기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 점점 커지는 거 눈에 보일 거야.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을 점점 세게 주면 정지 마찰력도 같이 커지는 거야. 포인트는 뭐냐면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친구는 외부에서 힘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같은 값으로 계속 똑같게 커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외력과 정지 마찰력은 같다는 거야. 정지 마찰력은 일정한 게 아니라고. 외부에서 얼마큼의 힘을 주냐에 따라서 정지 마찰력도 같이 덩달아서 똑같이 커진다고. 물론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큰 외력이 들어오면 이제 무너지면서 끌려가는 거지만 그 전까지는 같은 거라고.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식에서 그럼 뭘 구하는 거냐? 내가 힘을 얼마나 줄 줄 알고 이 식을 써서 정지 마찰력을 구하냐라고 하는 건 뮤 SN이라고 하는 저 식은 이 식은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할 때 쓰는 식이야. 최대 정지 마찰력이 아닐 때는 최대 정지 마찰력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뭔지 상황을 내가 전혀 감이 안 온다라고 할 때는 이 식을 써가지고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얼마큼의 힘을 줬냐를 5N을 줬는데 물체가 꼼짝도 안 한다. 그럼 마찰력도 5N인 거야.
근데 이 식을 써서 구해봤더니 10N이 나왔다. 그럼 마찰력이 10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아니? 외부에서 주는 힘과 힘의 평형 관계를 써서 마찰력을 구하는 거라고. 근데 얘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을 때는 이걸 식을 쓰는 거라고. 이해됐겠지? 아우, 집에 가고 싶은데 상태가 안 좋아 보이지? 촬영을 왜 지금 해가지고. 원래 어제 해야 되는데 어제 저쪽 수업할 때 하면 딱이거든. 근데 그 촬영하는 그 위치에 그 선덕고 맞지? 선덕고에 그 멸치라는 애가 앉아 있어. 어? 목달 퉁달이니 알지? 선덕고 멸치가 꼭 그 자리에 앉아. 내가 지난번에 이거 설치해놨거든. 이 새끼가 카메라를 치우고 또 거기를 앉더라고. 멸치랑 김태우네요. 멸치. 김태우네요. 석현이지. 본명을 몰랐어. 정석현이요. 김석현 아니야? 누군지 몰라. 그 까만해? 까만 멸치인가? 뭔가 낭만적이다. 까만 멸치. 그 니네 멸치 먹다 보면 이렇게 집에서 먹다 보면 입 벌리고 죽은 멸치 가끔 있잖아. 그렇게 생겼단 말이야. 상상이 되니? 입 벌리고 죽은 멸치. 그 친구가 자꾸 내 카메라를 치우고 지 자리에 앉아. 그래서 촬영을 할 수가 없어. 야 너는 왜 내 카메라를 치우고까지 여기 앉는 거야? 어디? 맨날 이런단 말이야. 걔 맨날 말 그렇게 하고 고개를 약간 멸치. 정말 멸치가 집착이 있어. 운동마찰력은 뭐냐면 운동마찰력은 요것만 기억합시다. 일단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가 외부에서 힘을 얼마큼을 주는지 상관없이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물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얘들아 미끄러져야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야. 굴러가는 건 미끄러지는 게 아니야. 굴러가는 건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렇게 니네가 미끄럼틀 타듯이 이렇게 쭉 끌려가야 미끄러지는 거야. 그때 작용하는 게 운동 마찰력이고 물체가 동그란 물체가 빗면에서 떼굴떼굴 굴러가는 건 정지 마찰력이야. 얘가 미끄러진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면과 면이 닿고 그 다음 닿고 하면서 그냥 가는 거야 걔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일단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고 이 친구는 계속 외력과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거는 알면 좋아요. 마찰력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몇 시야? 멸치. 이 영상을 내가 그 발도 올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면이 있고 이 친구의 질량이 m이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5N의 힘을 줬어. 근데 물체가 꼼짝도 안 한다 라고 하면 마찰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고 이 마찰력은 보통 스몰 f로 쓰거든. 영어의 약자겠죠. 이 친구도 당연히 얼마가 돼? 그냥 5N이 된다는 뜻이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 근데 물론 여기서 만약에 이 친구의 질량을 주고 그죠? 중력가속도를 주고 수직항력을 구해가지고 이 식으로 구해도 되지만 이렇게 구했을 때 5가 안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당황할 필요가 없다. 왜? 지금은 얘가 이 최대로 버틸 수 있는 마찰력 중에서 한 요 정도 되나 보지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해 되겠지? 하나만 더 합시다. 여러분들 이런 그림 많이 봤을 텐데 요것도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떤 물체 질량이 m인 물체가 수평면에 있다. 수평면에 있는데 이 친구한테 이제 외부에서 힘을 가했는데 그 비스듬하게 힘을 주는 경우가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힘 F를 줬다라고 하면 요거는 한번 잘 봐둘까요? 왜냐면 너무 전형적인 문제라서 하나 봐두면 나쁠 거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오늘 1교시 진도 수업은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패턴은 아닌 거야. 근데 가끔 나왔을 때 처리가 잘 안 되는 문제들을 모은 거야 지금 이런 개념들을. 그러니까 알아도 나쁠 거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힘 어떻게 두 개로 쪼개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물체는 어차피 수평면상에서 움직인다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이제 베프의 분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쪼개주는 거 이제 많이 봤죠? 이렇게 하나 쪼개주는 거 봤을 겁니다. 이거 평행 사변형법으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할 거예요. 이때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거는 f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이 친구가 이제 f 사인 세타가 될 것인데 뭐 그렇군요. 근데 물체가 꼼짝도 안 하고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해보자고. 그러면은 마찰력이 역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마찰력 F가
얼마랑 똑같냐라고 하면 이 친구랑 똑같으니까 이 친구가 힘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꼼짝도 안 하는 거 아니겠어? 얘들아 힘을 분석할 때는 x축과 y축을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f 코사인 세타랑 똑같은 값이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이 친구에게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거예요. 중력이 얼마냐? 중력이 쭉 해가지고 이제 mg가 있을 거야. 또 뭐 있죠? 이 친구에게 작용하는 힘이? 무슨 력? 위쪽으로 누구? 이렇게 해서 수직항력이 n이라고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이 물체에 대한 힘은 전부 분석한 거잖아. 마찰력을 이거랑 똑같으니까 멈춰있겠죠라고 힘의 평형관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통적인 방법으로 F equal mu n이니까요 라고 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그죠? 그럼 이제 mu라고 한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수직항력이 얼마냐라고 봤더니 이 친구 수직항력과 F 사인 세타를 합하면 중력과 같은 크기가 돼야 될 거야. 맞지? 힘의 평형이니까. 그래서 n 더하기 이거니까 n 자리엔 뭘 넣으면 되는 거야? mg 마이너스 f 사인 세타 요렇게 넣어주면 이제 마찰력이 계산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자 간단하게 짚고 갑니다. 첫 번째 만약에 f와 세타가 일정한데 고정이죠 고정 f와 세타가 일정한데 만약에 내가 질량 m만 증가를 시켰다라고 문제 보기에서 주어질 수 있다고. 다음 값은 일정하고 질량을 증가시키면 마찰력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질량 증가해서 마찰력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마찰력 커져 작아져? 여기 식이 써있잖아요 여기 식. 마찰력 F가 증가하겠죠 그죠? m이 증가했으니까 이게 커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마찰력은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식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식대로. 아우 외력과 질량은 일정하게 하고 세타를 지금 각도를 증가시켜 볼까요? 마찰력 어떻게 되니? 세타를 증가시켜 볼까요? 감소하는 거 맞습니까? 여기에 넣어도 이거 전체 값 감소하는 거 여기에 넣어도 코사인 세타니까 90도까지니까 어차피 감소하는 거. 그래서 F는 감소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어제 애들이 여기서 막히던데. 질량과 세타를 일정하게 내비두고 외력 F를 증가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F가 어떻게 돼? 이 F를 증가시킨다고 이거. 그럼 마찰력 어떻게 되죠? 이게 커졌으니까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거 커지면 어떻게 되죠? 증가하는 거 아닌가? 세타가 일정하니까. 뭔 말인지 알았더니 지금 이게 F 코사인 세타랑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F를 증가시켜버리면 이게 커지면 얘가 좀 약간 상반되지 않습니까? 커지나? 뭐라고? 커지나 봐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니 이거랑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 건 알겠냐고. 상원아 해결 좀 해줘. 왜 이렇게 빨리 포기해? 아니 제가 1초도 생각을 안 하고. 커질 것 같아. 니네 무슨 지금 코인 하냐? 올라갈 것 같아? 내가 어제 한 방에 130만 원 날렸거든. 감사. 10만 원, 20만 원씩 모아왔던 돈. 한 방에 차트가 순식간에 꼬라박으면서 130만 원 달라. 그것 때문에 감기가 걸리신 아니야, 감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날라왔어. 정말 짜릿했지. 정말 기분이 아주 거지 같았다고. 이거 해결 가능합니까? 힘의 평형 문제도 정답은 조금 이따가 공개하겠습니다. 힘의 평형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 그죠? 힘의 평형 문제도 이런 것들 뭐 너무 단순한 거 말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물체가 하나 매달려 있다 뭐 이런 그림, 그죠? 그래서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한테 이 힘의 관계를 물어볼 수 있다는 뜻이야. 여기서 이 줄에 걸린 장력을 T1, 이 줄에 걸린 장력 T2, 이 줄에 걸린 장력 T3, 여기를 세타 1, 여기를 세타 2 이렇게 잡으면
뭐 어차피 이게 꼼짝도 안 하니까 힘의 평형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x축의 성분과 y축의 성분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차피 업각이 성립하니까 세타1, 세타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장력 T1이라는 친구와 이 장력 T2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텐데, 그죠? T1을 이쪽 방향으로 X축 방향을 하나 쪼개고 Y축 방향을 하나 쪼개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오른쪽 하나, 위쪽 하나 이런 식으로 쪼갤 거라는 거지. 뭔지 알지? 그리고 T3는 당연히 어느 쪽으로 작용해? 아래쪽으로 작용하겠지. 맞죠? 좀 더 길게 그려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러면 X축에 대한 식을 쓸 수 있나요? 일단 왼쪽으로 누굴까 여기? T1에 대해서 무슨 세타? T1의 코사인 세타 1. 이거 왼쪽으로 가는 거 맞죠? 표시 안 해도 되죠? 이거 따로? 해야 되니? 오른쪽으로 가는 거 누구? T2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 2 하면 끝나는 거지. X축 알 수 있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 지금. Y축에 대한 성분은 뭐가 돼요? T1에 대해서 사인 세타 1, T2에 대해서 사인 세타 2 맞지? 그 다음에 T3 아래쪽이니까 반대 방향. 그래 세 개밖에 없어. 그래서 T1 사인 세타 1 플러스 T2 사인 세타 2 이렇게 해주면 되나? 이걸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 T3가 얼마일 거야 얘들아? 당연히 그렇죠. T3는 mg겠지. 이렇게 해서 mg와 연결이 될 거거든. 장력은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니까, 그죠?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만큼 얘가 감당을 하고 있겠지. 그래서 y축 성분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뭐 그런 얘기군요. 그런데 이 친구를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이 친구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T2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 2분의 코사인 세타 1 이렇게 될 것이고 T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타 1과 세타 2 중에 얘가 더 각도가 크지 딱 봐도. 그죠? 문제 있겠지.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크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 이 값이 앞에 있는 이 값이 이거보다 큰 값 작은 값? 아니 이 값이 1보다 큰 값. 빨리 해. 니네 이런 거 잘하잖아. 코사인이니까 이게 1보다 작은 값이 되죠. 그래서 이 친구가 무조건 1보다 작겠는데요? 그렇죠? 1보다 작다. 그러면 T1과 T2 중에 누가 더 크다는 뜻이야? 얘들아 왜 그래? 빨리 해. T1과 T2 중에 누가 크다? T1이 크다는 뜻이잖아. 더 1보다 작은 값을 곱해가지고 갔잖아. 그러니까 T1이 더 크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하나 챙겨둡시다. 왜냐면 이거는 그때부터 따로따로 분석을 막 할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뭔가 매달려 있을 때 각도가 큰 쪽 실에 더 큰 장력이 걸리는구나 라는 건 알아두는 게 좋다는 거지. 그래서 뭔가 이상한 보기가 나왔을 때 처리 가능하려면 이거는 외워두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대입해가지고 하면 뭐 탄젠트 세타도 나오고 할 텐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식의 문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얘는 천장 표시를 안 해줬는데 이거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꼭 되게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근데 나도 이제 너무 익숙해서 그런가 저게 있는 게 편한. 또 왔네 쟤. 질량의 m짜리. 어떻게 하는 거야? 장력 T가 있을 겁니다. 중력 있겠죠. 중력. 근데 이렇게 매달릴 수는 없어, 맞죠? 물체가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어떤 힘 F를 주고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때 이 친구의 질량은 10kg으로 계산하세요 라고 하고 중력값도 G는 10m/s 제곱으로 계산하세요 라고 했다고 치자고. F값이 얼마인지 구해볼래요? 구해보시죠. 징글징글하네. 밤에 저 오토바이 빵 터는 거야. 수정이 벌써 구했나? 암산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빨리 구해. 빨리. 사인 60이 얼마냐고? 3분의 7이다. 코사인 60은 9분의 6이야. 별로 동그란 것 같지가 않네. 별로 좀 덜 동그래도 되는데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됐나요? 마찬가지지. 이렇게 해서 x축 성분, y축 성분도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x축 성분은 뭐라고 하면 되느냐? 60도니까 여기 방금 했잖아 이거. 그래서 이거 60도니까 여기가 60도일 거고 t 장력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t 코사인 60이 x축 성분이 되겠지. 맞죠? 그래서 t 코사인 60도 이거 한 값과 f가 같으면 힘의 평형. 그죠? 그다음에 y축 성분은 뭐가 되죠? t 뭐 사인 60도가 누구? 아래쪽 누구? mg 이거와 같으면 되는데 그게 얼마야? 100이란 얘기지? 질량 10이고 중력값도 10이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t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상관이 없네. 그죠? 장력은 뭐? 사인 60분의 100 하면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장력이라고 하는 건 사인 60분의 100이 될 것이고 이걸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f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f라고 하는 건 사인 60분의 코사인 60 곱하기 100 하면 된다는 거지.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네? 아니 그냥 계산을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나와요. 약간 숫자로 지정을 하는데 분모 유리화까지 하면 3분의 600m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힘의 평형 관계도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 챙겨둡시다. 그다음에 등속 원운동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빨리 갈게요. 등속 원운동은 구심력을 내가 지금 유도해주진 않지만 이건 하나 알고 있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R분의 mv 제곱이라는 식이 있어. 이거는 일단 지금은 얘들아 지금은 그냥 외웁시다. 일단 이런 게 있나 보다 하면 돼요. 구심력 원운동을 등속 원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힘.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하는 그 힘. 얘들아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다 아니다? 가속도 운동이다. 등가속도다 아니다? 등가속도 아니랬어 그죠? 항상 어디를 돌고 있든 간에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는 그 힘을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부른다라고. 근데 구심력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느냐? 질량에다가 속도 제곱 그다음에 거리를 r로 나누면 된다. 그렇구나. 이런 식이 있나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어차피 이 물체가 등속 원운동 하는 동안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그랬어. 그럼 R자임이 있다는 뜻 없다는 뜻? 가속도 운동을 한다. 가속도가 있다. 그러면 R자임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F는 ML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F는 ML 쓸 수 있는데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니? 라고 봤더니 구심력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M을 이렇게 지워주면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지. 구심 가속도 A는 R분의 V제곱으로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뭐 되나보다 하면 돼요. 뭐 대단히 지금 심각하게 할 건 아니야. 이거 물리 2에서 자세히 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맛만 보시면 되고 얘들아 어떤 물리에서 어떤 물체의 주기가 얼마냐라고 하면 주기 t 장력 아니야. 이거 주기도 t라는 기호를 쓸 거야. 주기 t는 무슨 개념이에요? 주기가 뭐야? 반복적인 어떤 운동을 하는 물체가 똑같은 짓을 한 번 반복할 때까지 걸린 시간. 그러니까 이 친구로 따지면 뭐가 돼?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지. 그게 주기야. 그게 단진동이면 갔다가 오는데 걸린 시간. 이게 주기고. 반복되는 일을 할 때 한 번 반복할 때 걸린 시간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당연히 어렵지 않잖아요. 움직이는 속도가 v고 저 한 바퀴는 2파이 아니잖아.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v분의 2파이가 된다. 역시 물리 2에서 자세히 할 건데 옛날 교육 과정에는 이게 물리 1에 있었어. 그래서 학교 쌤들이 이걸 가끔씩 그냥 툭 던진다니까. 아니면 니네 교과서 어딘가 한 켠에 숨어있고 막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걸 되게 조심해야 돼. 수업 시간에 전혀 안 다뤘어요. 그럼 나올 확률은 매우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프린트는 어디 저 끝에 있었다. PPT에 잠깐 있었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문제를 충분히 낼 수 있고 니네는 이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대처가 안 돼 버린다고 아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무조건 지금 다 맞. 일단 목표 100점이요. 씨 어떻게 되든 간에 목표는 그렇게 가야지 어떻게. 아무튼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잠깐 이거 대기 이거 또 써먹을 거예요. 7, 8. 만유인력이라는 게 하나 있죠.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친구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 친구는 뉴턴이 발견한 법칙이거든. 여기가 지금 뉴턴이잖아, 죄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하게 된다. 만유인력은 만약에 여기서 A라는 물체가 있는데 질량이 MA고 여기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질량이 MB다라고 하면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만유인력 F는 만유인력 상수 G에다가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다가 두 물체의 질량을 곱하면 돼요 라는 게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거야.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니? 세상 모든 물체는 서로를 무조건 잡아 당긴다. 나랑 볼펜도 책상과 니네도 그죠? 이 카메라와 분필도 서로 모두 당기고 있는데 그 당기는 힘을 계산하는 식이 저거예요. 뭐 그렇군요.
그래서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게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너희들 잘 모르겠지만 뭐 어떤 A의 물리량과 B의 물리량이 모두 들어있는 이런 식이 나오는 건 사실 무조건 작용 반작용 관계가 성립하는 건 원래도 성립하지만 좀 더 강력하게 두 물체가 똑같은 힘을 주고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근데 뭐 되고 그러면 지금 B가 A를 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F라는 얘기 아닙니까? A도 B를 당길 거 아니야. 그게 F라는 얘기지. 이 식으로 계산된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면 되지. 이 F와 이 F는 크기가 똑같을 거다는 거지. 당연한 얘기야 사실. 작용반작용이니까.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질량은 지금 A가 딱 봐도 더 무거워 보여. 더 커 보여. 그죠? 근데 똑같은 힘을 주고받는데 그럼 둘의 가속도가 같을까? 가속도는 질량 비의 반대가 될 거야. 역수 그지? 뭔지 알지? 이건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만일로 법칙이 아니고 그냥 작용반작용 때문에도 물어볼 수 있다고. 아 그럼 질량을 뒤집으면 가속도의 비가 되겠지. 같은 힘이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고. 그럼 이 친구들이 슬슬 끌려갈 거야.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죠?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그럼 두 물체는 무슨 운동합니까? 똑같은 크기의 힘 작용했어. 가속도는 다를 것 같고 그지? 다르고 무슨 운동? 점점 빨라질 거 아니야. 제비야 무슨 운동하니? 아니 등속은 아닐 거 아니야. 등가속도야 가속도야? 힘이 일정하게 작용해야 등가속도인 거잖아. 그죠? 점점 가까워지면 힘이 일정한 거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가 작아져 버려? 거리가 작아지지. R값이 작아져 버리지. 그래서 가속도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건 등가속도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앞에 등자를 붙이면 절대 안 된다. 이걸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지구가 있고 지구의 반지름을 R이라 하고 거기로부터 H만큼 떨어진 곳에 어떤 질량의 M의 물체가 떠 있다라고 했을 때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면 이 만유력을 그대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만유력이라고 하는 게 G의 떨어진 거리의 제곱, 그러니까 R 플러스 H의 제곱분의 이 물체의 질량, 저 물체의 질량, 이게 만유력인 거잖아. 그죠? 이렇게 당기면 이게 바로 뭐겠어? 이 물체에 작용한 유일한 힘, 그죠? R자 힘. 그래서 이게 mg 이렇게 된다는 거야. mg가 아니고 ma, F는 ma, F는 ma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린 대부분 이 물체를 지표면 근처에서 써먹지 않니? 그렇지? 그래서 이 R 플러스 H가 지구 반지름이 워낙에 크니까 그냥 R로 잡을게요 라고 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아니? 거의 같다. 그래서 양면에서 이렇게 M을 지워주면 A가 뭐가 된다는 거야? 이거 지워졌으니까 R분의 G, M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셋 다 어때? 계산 가능한 값이지? 셋 다 계산 가능한 값이야. 왜? 정해져 있는 값이잖아 이거 다. 만유력 상수, 정해진 숫자. 지구 질량 안 변하잖아. 지구 반지름 안 변하잖아.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 9.8이 나오고 우리는 이거를 기호를 바꿔서 어떻게 G라고 쓰고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지구가 동그랗다? 예. 아니요. 좀 과장하면 지구는 이렇게 타원형이거든요. 너무 심하다. 지구는 완전 망가뜨렸네. 좀 과장하면 뭐가 다른가? 너무 과장. 너무 이건 좀 물리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왜 안 되지? 지구 평균 400km. 지구 타원설 타원 맞지? 그럼 이렇게 오면 여기 반지름 여기 반지름보다 너무 멋있어. 여기가 엄청 크잖아요 반지름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적도지방을 뭐라고 불러? 저위도 고위도? 적도지방은 뜨거우니까. 저위도 알지? 니네 그래도 이제 여기 저위도 여기 고위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중력 각도 혹은 만유인력 혹은 중력이 점점 어떻게 된다? R값이 작아지니까 점점 커지겠지. 오케이? 점점 커진다고.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위도에 따라 다르다.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아무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많잖네. 이거 어제는 엄청 쫓기면서 했는데. 뭘 여기까지 지우면 되나? 죽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이런 거 인공위성 같은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인공위성이 됐건 뭐 행성이 됐건 뭐가 됐건 뭐 이런 식이죠. 어떤 뭐 행성인지 태양인지 하여튼 뭐가 있고 여기서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어떤 뭐 A라는 물체가 있는데 지금 질량이 M이고 또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또 질량이 똑같은 M인 B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돌고 얘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원운동을 합니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뱅글뱅글 돈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이 친구의 속력을 VA, 얘를 VB 이렇게 잡으면 얘들아 이런 문제 나오면 패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VA와 VB를 같다고 아예 못을 박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나 쟤네들 속력을 잘 모르겠어 네가 알아서 하세요 해가지고 둘이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예 속력을 설정을 안 해주는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니네 뭘 구하면 되냐면 VA랑 VB가 지금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 주기 같은 거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야. 주기 몇 대면 여기 있지? 이거 써먹은 거야 이거. 주기 몇 대면 얘들아 어차피 얘네도 뭐야 만유인력 때문에 도는 거야 맞지? 만유인력 때문에 도는 거 아니야. 모든 물체는 다 그렇다니까. 중력, 만유인력 때문에 막 원운동을 한다. 이 경우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만유인력이 곧 뭐가 된다고? 원운동을 시켜주는 무슨 력?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만유인력이 곧 90력이니까 G의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두 물체의 질량을 곱하면 이게 90력 R분의 MV제곱 역할을 합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저거 식 가지고 대단히 그럴 건 아니고 이거 주기 V분의 2파이 R 하란 말이야. V분의 2파이 R. 근데 지금 거리가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했으니까 거리가 1대 2잖아. 그죠? 근데 속력은 똑같다고 설정을 해주면 몇 대 몇이 되죠? 1대 2 이렇게 하면 됩니까? 90력은 몇 대 몇이냐라고 하면 뭐야? 90력. R분의 MV 제곱인데 속력 똑같고 질량 똑같고 거리만 1대 2잖아. 맞죠? 그럼 90력은 몇 대 몇? 이렇게 될 거야. 그죠? 맞잖아. 90력이 2대 1이야. 그럼 90 가속도는 쓸 것도 없잖아요. 90력이 2대 1인데 90 가속도가 몇 대 몇이겠어? 힘이 2대 1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럼 R분의 V 제곱하면 당연히 2대 1이겠지. 그죠? 맞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저런 걸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친구야. 둘의 속력이 다를 때가 조금 짜증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이렇게 하면은 속력 V가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뭐가 돼요? R분의 GM 이렇게 나오거든. 이 속력 둘의 속력을 안 앓혀주면 저 관계를 이용해야 되거든. 선생님 학교에서 이런 거 잘 안 하던데 괜찮습니다. 이거는 자료 제시형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다음은 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대한 뭐 어쩌고저쩌고 나 이렇게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속력을 구하고 그럼 일단 속력부터 해볼까? 속력 두 물체의 속력의 비가 몇 대 몇이 되나? 저기 써놨잖아. V 루트 R분의 GM 여기 이제 거리가 1대 2잖아. 여기다 1대 2 집어넣고 그지? 여기서 RGM은 뭘 의미해? 물체의 질량이 아니고 이 큰 행성의 질량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관없잖아. 물체랑 상관없잖아. 그럼 그대로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얘들아 몇 대 몇이냐고? 루트 2대 1입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물론 여기서 뭘 물어볼 수 있어? 또 운동 에너지의 B는 얼마니? 라고 하면 질량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질량 똑같다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2분의 1 MV 제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2 대 1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맞죠? 뭐 90 가속도 쓸 거 없을 것 같고 주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주기는 몇 대 몇이 될까요? 주기 V분의 2파이R이야. 그죠? 주기라는 건 V분의 2파이R이야. 근데 거리가 지금 1대 2라고 그랬고 속력 V에다가는 이거 루트 R분의 GM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죠. 몇 대 몇이 되니? 뭐라고? 수제비 빨리 몇 대 몇? 루트 2대 3 맞아요? 저기 R에다가 한 번 그냥 R 넣고 아니 왜들 그러는 거야. V분의 2파이R이니까 루트 R분의 GM 하고 2파이R 이렇게 하면 되고 B는 어떻게 하면 돼? 루트 2R분의 GM 하고 여기에 얼마? 2파이 2R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잖아. 맞죠? 그럼 어차피 분모의 GM 루트 GM 필요 없고 여기 집어넣으면 루트 R 몇 대 몇이 어제도 또 이거 뭐라고? 1대 이거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좀 그렇지 않니 이거? 뭐라고? 이거 아닌가요? 아니니? 맞아요.
니네 루트 알지? 아마 이상한 친구.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이런 거 한 번 했었거든요. 마지막 용수철도 해야 되는데 용수철은 용수철 맞죠? 용수철만 하면 되잖아. 용수철 좀 이따 문제가 하나 나오면 그때 잠깐 추가할게요. 아니야 지금은 그 옛날에 우리 단진동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물체 있는데 그 시계 추천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거 한번 얘기 잠깐 한 적 있는데 기억나니? 들어본 거 같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뭐 당연히 속력이 제일 빠른 데는 제일 최하점에서 속력이 제일 빠르겠지. 그치? 내가 그때 뭐라 그랬죠? 여기 순간적으로 멈췄을 때 이때 가속도가 이때서 없댔어? 우리 이제는 말할 수 있을걸? 예전과 좀 달라졌을 아닌가? 똑같나? 여기 양쪽 맨 끝에서 가속도가 있어 없어? 내가 뭘 했어? 가속도가 있냐고 물으면 뭐가 있는지 묻는 거라고? 알짜 힘이 있는지를 묻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양쪽 끝에서 힘이 작용하고 있냐고 묻는 거라고. 그럼 당연히 있는 거지. 장력 이쪽으로 있고 중력 이쪽으로 있으니까 합치면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건 가속도가 그쪽이라는 얘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가속도가 엄청 강력한 가속도가 있단 말이지. 문제는 뭐야? 와 하고 내려오다가 최하점을 지날 때가 문제거든. 이때 이쪽으로 위쪽으로 장력 아래쪽으로 중력해서 알짜힘이 얼마가 된다고? 그럼 여기 최하점에서 가속도가 얼마야? 1라고 하면 안 된다고. 예전에는 이거 해서 0이야 했더니 끄덕끄덕 하고 있길래 그렇구나. 잘 생각해 봅시다. 이제 잘 생각해 봅시다. 물체를 원운동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구심력이라는 친구가 필요하대요. 저게 없으면 원운동이 불가능하대요. 그럼 이 친구는 막 내려왔어. 이게 원운동인가요? 이건 아니죠. 등속 원운동은 일정한 속도로 계속 도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원운동은 아닌데 점점 빨라지다가 최하점을 지나는 순간만큼은 무슨 운동과 비슷할까? 아니 여기를 지나갈 때 이 순간을 아주 천천히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면 마치 원운동처럼 보일 거야. 맞죠? 그럼 이 친구도 뭐가 필요해 그럼? 원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구심력이 필요하겠지? 구심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한다고 항상? 무조건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며? 이게 뭘까 그럼 내가 빨갛게 표시한 게? 빨갛게 표시한 게 뭐죠? 알짜 힘이지. 아니 구심력이 작용하니까 원운동을 하는 거고 그럼 구심력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알짜 힘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 최하점에서의 가속도가 어느 쪽이라고 해야 돼? 위쪽이라고 해야 됩니다. 최하점에서의 가속도는 위쪽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 대부분 여기서 장력과 중력 쌤쌤에서 퉁 치고 뭐 알짜임 없다 가속도 없다 이렇게 하고 넘기면 안 되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속 원운동은 구심력이라는 친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면 가속도가 당연히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물체가 위로 말려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힘이 없으면 원운동 자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물체가 여기서 수평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이건 조금 기억해 두시고 시간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밀린다. 또 시간 또 밀린다. 얘들아 물리를 4시간씩으로 바꿀까 봐. 안 돼요. 나도 안 되거든. 일하고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왜 탭 사가지고 문제 풀이 해준다 했잖아. 탭은 샀어요. 근데 뭐 이번 주에 누구 돌아가시고 그래도 정신이 없었는데 막상 하려니까 너무 양이 많던데 내가 괜한 소리를 짓거렸나 봐요. 이번 주부터 할게 내가. 그래서 나의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많이 풀자. 내가 하루를 거의 꼬박 다 써야겠던데 수십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내가 푸는 거면 괜찮은데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되잖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 다른 쌤들은 이렇게 문제 많이 안 풀어주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풀어주나 봐. 근데 니네 점수 나오게 하려면 수가 없거든. 유형이 있잖아. 콜라 사왔니? 콜라 내가 니네한테 한번 얘기했니? 콜라를 꼭 안고 있던 친구가 있었다고? 네네. 그분이 반을 옮기셔가지고 지금 저기 앉아 계신 분이 그렇게 대놓고 쳐다보면 이렇게 콜라 이렇게 안고 따주세요 했던 친구가 엄청 말랐지. 저 친구는 지금 걸어다니는 거의 뼈야 뼈. 엑스레이라고 볼 수 있지.
얘들아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거 여기까지 갈게. 용수철 가겠습니다. 용수철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용수철이 이렇게 있다. 아무 짓도 안 했다. 그러니까 매달려 있을 겁니다. 뭐 평화로워 보이죠. 근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질량 m자리를 매달았어. 그럼 이렇게 좀 이렇게 늘어나겠죠? 뭐야? 용수철 개수가 늘어난 거 같지? 이렇게 있어. 그래놓고 가만히 있대. 그럼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평형 상태지 또, 그죠? 평형 위치 뭐 이렇게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바로 뭐다? 평형 위치다. 이거 가끔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얘들아 용수철은 얘 용수철 되게 싫어하잖아. 용수철만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는데 용수철은 중요한 거야.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야. 이건 잘 나오는 친구죠.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돼. 그럼 평형 위치다. 그럼 이거 뭐 힘의 평형이니까 그럼 당연히 뭐 얘들아 용수철의 탄성력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어떻게 구하죠? 탄성력? F 이퀄 뭐 마이너스 KX 이렇게 구해서 K는 용수철 상수, X는 변형된 길이 이렇게 하지. 근데 이제 마이너스는 변형시킨 거랑 반대 방향으로 복원력이라는 의미인데 뭐 니네가 보면 알잖아. 이거는 용수철의 탄성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는지는 금방 보면 아니까 마이너스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KX를 구한다. 뭘 조심해야 돼? 이건 탄성력이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보여? 탄성 포텐셜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구하죠. 두 가지 헷갈리면 안 된다. 에너지인지 힘인지 구별해야 돼. 그럼 이 경우는 지금 에너지가 아니고 힘의 평형 관계잖아. 그대로 써주면 돼. 뭐라고요? 아래쪽으로 mg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아래쪽으로 mg 중력 작용하고 위쪽으로 탄성력 작용할 거니까 mg가 뭐다? mg가 탄성력 kx와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용수철 상수 k는 x분의 mg구나. 이런 식의 뭔가가 튀어나온다. 뭐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 친구를 또 어떤 장난꾸러기가 와가지고 우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잡아 당겨서 찍 잡아 당겨서 그죠? 잡아 당겨가지고 이거 x0라고 좀 바꿀까 얘들아? x0 처음에 아무 일도 없었던 위치에 비해서 늘어난 이 위치 이 거리 이거를 x0라고 하겠다는 뜻이야. 근데 그 위치로부터 다시 또 이만큼 또 잡아 끌어내렸다는 얘기죠. 그걸 x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끌어당긴 다음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 찍 하나 탁 놓으면 물체가 딩딩딩딩 하겠지, 그죠? 진동을 할 거야. 그 진동은 나중에 자세히 할 거고. 아무튼간 그렇구나. 그러면 물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을 할 텐데 이 최하점에서 가속도가 있다 없다? 가속도. 가속도가 있는지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알짜임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럼 최하점에서 알짜임이 있어 없어? 알짜임이 얼마일까?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뭘 안 알려주냐면 용수철의 원래 길이를 안 알려주는 문제 꽤 많고 그럼 이 x를 모르겠지. 그럼 이제 처음에 얼마 얘들아 용수철의 평형 위치라는 건 용수철이 이미 늘어나 있는 상태야, 맞지? 그러니까 이미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더 늘린 거란 말이야. 여기 최하점에서의 힘의 관계를 한번 써보자.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이것처럼 아래쪽으로 mg 있는데 위쪽으로 탄성력 어떻게 구하죠? F 이퀄 kx인데 x에 뭘로? 이렇게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런데 방금 했네. kx0가 뭐라고? kx0가 뭐라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두 개 이렇게 반대로 빼줘야 되겠지? 그럼 이게 알짜임일 거 아니야?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고 위로 올라가려고 한 탄성력을 마이너스로 잡았어. 그럼 여기서 kx0가 뭐가 되냐고 방금 여기 해놨잖아. 이 친구가 또 mg가 되지?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평형 위치에서의 이 관계를 이용하면 이 둘이 사라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오케이? 그럼 뭐밖에 안 남아? kx밖에 안 남겠지? 그래서 최하점에서의 알짜힘 FR이 얼마냐라고 하면 그냥 알짜힘 크기가 얼마냐고 하면 그냥 F 이퀄 KX에서 이 X 추가적으로 변형시킨 그 X만 와주면 된다는 거. 요건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용수철의 처음 길이를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지.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패턴인데 요거는 반드시 체크해놔야 돼.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용수철 두 개를 위아래로 이렇게 매달아놓고 여기 질량의 m자리가 있어. 이 용수철 상수는 K고 이 용수철 상수도 K다 이렇게 알려주면 이렇게 두 개가 가만히 있는데 딱 매달은 다음에 이거 탁 놓아봐. 그럼 물체가 어떻게 약간 밑으로 이렇게 찌그러지겠지? 얘들아 이거 반드시 체크하세요. 그러면 위에 있는 용수철은 어느 정도 늘어날 거야. 맞죠? 밑에 있는 용수철은 어떻게 돼 있어? 어느 정도 찌그러들겠지? 반드시 체크해야 돼. 이 두 개는 무조건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그죠? 저 두 개의 변형된 길이는 다를 수가 없잖아.
무조건 똑같다. 그 무조건 똑같다는 그 길이를 x만큼 이렇게 잡잖아. 근데 얘가 쭉 내려간 다음에 멈춰 있으면 역시 힘의 평형 관계가 어떤데 아래쪽으로 mg 그 다음에 위쪽 용수철은 물체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려고 할 거야, 그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kx 아래쪽 용수철은 물체에게 어느 쪽으로 힘을 주나? 눌렸잖아. 복원력이잖아.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친구도 위쪽으로 kx야. 오케이. 그리고 정지에 있다면 이게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k가 용수 상수가 얼마냐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2x분의 mg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야 된다. 뭔 말인지 알고 있니? 얘들아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거야. 용수철 이거 두 개를 매달아놓고 이렇게 찍 옮기면 무조건 이에 늘어나는 길이가 얘가 줄어든 길이야. 물론 용수철 상수가 다를 수 있어. 이제 KA, KB 처리해야 되겠지. 좀 이따 문제 하나 볼 때 같이 할게요. 그 다음에 용수철의 연결인데 용수철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어. 요거는 뭐 그냥 개념만 해도 되는데 저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설명하셨을 겁니다. 왜냐면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용수철이 있다. 그죠? 여기를 뭐 K1 혹은 뭐 KA 뭐 이렇게 K1, K2 두 개 용수철이 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여기 찌 잡아 당기고 있다. 어떤 님 F로 이런 상황이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 니네 이거 알죠? 줄이 하나면 장력은 다 똑같아. 그지? 그럼 이 용수철 자체의 질량은 무시할 거야. 그러면 이건 결국 줄을 꽈는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모두 똑같은 힘이 조르륵 걸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F로 당기잖아. 그럼 니네 뭐라고 할 거야? 작용반작용을 쪼쪼 해. 결국에 쭉 F라는 힘이 전달이 된다. 그러니까 얘한테도 F라는 힘이 걸려있고 얘한테도 F라는 힘이 걸려있다는 뜻이야. 근데 얘가 늘어난 길이와 얘가 늘어난 길이가 같을까요? 힘은 똑같지만 용수철 상수가 다르면 힘은 똑같은데 용수철 상수가 다르면 X가 달라져야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너는 X1만큼 너는 X2만큼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잡을 수 있지.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용수철로 처리하고 싶다 생각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안 되나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뭐가 돼? F equal KX니까 K1, X1 이 값과 누가 똑같아? K2, X2가 똑같을 거야. 맞죠? 이게 뭡니까? 어떤 힘 F지?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용수철로 생각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나 그냥 어떤 대표 용수철 상수 K로 잡고 어떤 X를 이렇게 잡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는 거지. 그런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요 X라고 하는 이 X 전체 하나로 잡고 있는 저 X는 누구와 누구의 합?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죠? 늘어난 길이잖아. 그럼 X라고 하는 건 뭐니까? 대표 용수철 상수 K분의 F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X1은 뭐가 됩니까? X1은 직구 용수철 상수에다가 똑같은 F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는 X K2분의 F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렬 연결을 해버리면 합성 용수철 상수 K분의 1 역수로 넣어야 된다. 역수로 이거 옛날에 뭐랑 비슷해 얘들아? 뭐랑 비슷해? 옛날에 중학교 때 했던 거 뭐죠? 저항의 그 직렬 연결 병렬 연결 기억나니?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이게 직렬 연결입니다. 잘 모르겠다. 뭐라는 거냐 지금 갑자기 이것만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알면 좋을까? 직렬 연결일 때는 같은 힘이 걸려요. 그지? 늘어난 길이는 전체 늘어난 길이는 두 개 늘어난 길이를 더하면 됩니다. 요거 두 가지는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장조지 마 그러면 안 돼. 하나만 더 하고 진짜 쉽게 병렬만 하고 조금 빡세죠 지금. 이런 수업이 좋냐? 문제 풀이가 좋냐? 둘 다 싫단 말은 하지 말자. 아니 둘 중에 하나가 좀 나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용수철이 있는데 두 개를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두 개를 똑같이 꽉 묶어서 이렇게 쭉 당기고 있다. 이게 병렬이에요. 그래서 여기 용수철 상수를 K1 여기 또 K2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여기 힘 F 여기 힘 F 이렇게 걸릴까요? 그건 아닐 거야. 왜? 여기 F1과 여기 F2가 걸릴 겁니다. 왜 나눠요? F1과 F2 왜 다 나눠잖아요. 두 명이 잡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힘을 나눠 가졌겠지. 맞죠? 이 녀석들의 원래 용수철의 길이는 똑같은데 이렇게 쭉 당겼으면 변형된 길이는 무조건 어때야 돼? 변형된 길이 변형된 길이는 둘이 어때야 되냐고. 똑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도 X만큼 늘어나고 얘도 X만큼 늘어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관계식이 나옵니까? 무슨
무슨 관계식이 나와요? F는 F1 플러스 F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나? 대표 용출 상수를 K라고 잡고 그럼 KX 이렇게 쓰면 될까요? 지금은 K1, X1, K2, X2 맞나요? 뭐 쓰는지 아니 지금? 변형된 길이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힘은 두 개 합쳐야 이거 하나니까 그 대표 용출 상수 이 친구 이거 쓱쓱쓱 지워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병렬 연결일 때는 아 저 대표 용출 상수가 K1 플러스 K2 그냥 더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과 비슷하죠. 저항의 직렬 연결과 용출의 병렬 연결이 식이 똑같다죠. 아무튼간 뭐 이렇게 되는구나. 잘 모르겠다. 그럼 이거라도 알아두시라고. 대신 뭘 알아야겠다? 뭘 알아둬야 돼? 어떤 힘이 병렬로 걸리면 여기 힘 하나와 여기 힘 하나로 나뉘어 걸리는구나. 이렇게. 좀 이따가 용출 문제 하나 풀 거야. 그 문제 조심해야 돼. 그리고 아우 빡세지? 좀 쉬고 있어.